죽은 줄 알았던 왕자가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은 단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왕이었고, 영의정이었고,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누군가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날 밤 죽어야 했던 사람은 왕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 지금 밝혀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1. 비 오는 밤 사라진 왕자. 조선의 한밤 유난히 비가 거세게 내리던 날이었어요. 궁궐의 기와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거칠고 불안하게 울리고 있었죠. 그날 밤은 평소와 달랐어요. 궁 안에는 이유 모를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누구도 큰 소리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왕실의 깊은 정각 안에서는 어린 왕자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이제 겨우 10살 남짓의 나이였죠. 그러나 그 아이는 단순한 왕자가 아니었어요. 훗날 조선을 이끌 후계자라는 사실 때문에 궁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쟁과 질투가 끊이지 않았던 아이였어요. 그날 밤 궁녀 하나가 급히 내관을 불렀어요. 전하의 침전 쪽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말을 끝까지 들은 사람은 없었어요. 이미 궁 안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경계는 느슨해진 상태였죠.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 틈을 기다린 것처럼요. 잠시 후 궁 안에서 짧은 비명이 울렸어요. 그러나 그 소리는 비와 바람에 묻혀 멀리 퍼지지 못했어요. 그날 밤 이후 왕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궁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왕자를 찾기 위해 모든 군사가 동원되었고 궁녀들과 내관들은 끌려가듯 신문을 받았어요. 하지만 누구도 정확한 답을 하지 못했어요. 아니, 말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겠죠. 왕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궁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단 한 줄의 명령만 떨어졌죠. 이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마라. 그날 이후 궁에서는 왕자라는 단어조차 금기처럼 되어버렸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하지만 모든 사건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선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 뒤에는 언제나 숨겨진 이유가 있죠. 그날 밤 왕자의 침전 앞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인물은 단 한 사람이었어요. 왕의 가장 가까운 신하이자 모두가 신뢰하던 사람이었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빗속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제 돌아올 수 없겠군요. 그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아는 사람이 있었지만 말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20년 후 모두가 잊었다고 믿었던 이름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 왕자는 정말 죽은 걸까? 아니면 누군가 그를 죽은 것으로 만들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20년 후 수상한 사내의 등장.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사람도 기억도 많이 변하기 마련이죠. 조선의 궁궐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밤의 사건은 철저히 묻혔고 왕자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역사에서 지워져 있었어요. 새로운 세대의 신하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백성들조차도 그날의 일을 알지 못했어요. 다만 일부 늙은 궁인들만이 비가 오는 날이면 입을 다물고 서로 눈치를 살피곤 했죠. 그 기억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한양의 장터에 낯선 사내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는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평범하지 않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걸음걸이는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고 눈빛은 마치 오랫동안 무언가를 견뎌낸 사람처럼 깊고 날카로웠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그냥 떠돌이로 생각했어요. 조선에는 떠돌이도 장사꾼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내가 지나간 자리마다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방금 그 사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소? 글쎄, 이상하게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소. 눈빛이 누군가를 닮았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으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죠. 특히 나이가 많은 이들일수록 그 사내를 보고 묘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였어요. 사내는 장터 한복판에서 한 아이를 구해냈어요. 말이 놀라 날뛰며 아이를 짓밟을 뻔한 순간이었죠.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아무도 쉽게 나서지 못했어요. 그때 그 사내가 움직였어요. 순간적으로 말의 고삐를 잡아채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몸을 비틀어 피했어요. 그의 움직임은 너무도 정확했고 마치 수련된 무인의 동작처럼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런 움직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군사 출신인가? 하지만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이를 내려놓은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려 했어요. 그때 아이의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죠. 은인을 어찌 보답해야 할지. 그러자 사내는 잠시 멈춰서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이미 받은 것이 있으니까요. 그 말은 단순한 인사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이상하게 남는 말이었어요. 마치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어요. 장터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노인이 갑자기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내를 가리키며 중얼거렸죠. 저 얼굴 저 눈. 설마 그 아이일 리가. 주변 사람들이 놀라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시오?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세게 저었죠. 아니요, 아닐 거요. 그럴 리가 없지.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확신에 가까운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그 노인은 혼자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어요. 죽은 줄 알았던 왕자가 돌아온 것이라면 이 나라는 다시 피바람이 불겠구나. 그리고 그 소문은 아주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죽은 왕자가 돌아왔다는 이야기. 물론 대부분은 그 말을 웃어넘겼어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절대 웃지 않았어요. 특히 궁 안의 몇몇 인물들은요. 그들은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잊고 있었던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동시에 지워야 했던 진실도 함께 떠올랐죠.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가 조용히 명령을 내렸어요. 그 사내를 찾아라. 살아서든 아니면. 그 뒤의 말은 굳이 끝까지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야기는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20년 전 빗속에서 사라졌던 그날의 이야기가요. 3. 지워진 이름 다시 쫓기 시작하다. 그날 밤 한양의 공기는 낮과는 전혀 다르게 변해 있었어요. 낮에는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 묻혀 있던 소문이 밤이 되자 더욱 또렷해지기 시작했죠. 죽은 왕자가 돌아왔다는 이야기였어요. 물론 대부분은 헛소문이라 여겼어요. 하지만 궁 안의 몇몇 사람들에게 그 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잊고 싶었던 과거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의 권력을 쥐고 있는 대신 영의정이었어요. 그는 20년 전에도
궁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고 왕자의 실종 사건 당시 가장 먼저 왕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끝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장터에서 목격된 산에 계속 추적 중이라 하였습니다. 신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영의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얼굴은 확인했느냐? 예, 그러나 기록과는 맞지 않습니다. 기록이라. 그는 피식 웃었어요. 그 아이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에 신하는 입을 다물었어요. 맞는 말이었죠. 20년 전 그 사건은 철저히 정리된 일이었으니까요. 남아있는 기록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영의정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직접 확인하겠다. 그 말은 곧 일이 단순하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한편 그 시각, 그 사내는 이미 장터를 떠나 한양 외곽의 허름한 주막에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잠시 후 문 밖에서 아주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일반 사람이라면 듣지 못했을 정도로 미세한 소리였지만 사내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허리에 찬 짧은 칼을 살짝 잡았어요. 그리고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뜻밖에도 노인이었어요. 낮에 장터에서 그를 보고 놀랐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노인은 문을 닫고 떨리는 눈으로 사내를 바라봤어요. 정말 자네인가? 사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노인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죠.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살아있었구나. 그 말은 확신에 가까웠어요. 사내는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나를 아는가? 노인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어찌 모르겠는가? 그날 내가 자네를 마지막으로 봤는데 그 순간 사내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그날 밤을 기억하나? 노인의 질문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사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낮게 말했어요. 비가 왔지. 그리고 피 냄새가 났다. 그 말에 노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역시 기억하고 있구나. 그때였어요. 밖에서 갑자기 여러 명의 발소리가 동시에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숨길 생각도 없는 노골적인 움직임이었어요. 사내의 눈이 차갑게 식었어요. 찾아왔군. 노인은 놀라며 속삭였어요. 도망쳐야 하네. 지금이라도. 하지만 사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는 도망칠 이유가 없다. 문 밖에서는 이미 칼이 뽑히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안에 있는 자 나와라. 군사들의 목소리였어요. 노인은 공포에 질렸어요. 이대로 가면 죽네. 하지만 사내는 오히려 담담했어요. 20년 전에도 나를 죽이려 했지.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이번에도 같은 선택을 했군. 그리고 문을 열어젖혔어요. 순간 달빛 아래 수십 명의 군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모두가 칼을 들고 있었죠. 그 중심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어요. 영의정이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아주 긴 시간처럼 느껴지는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영의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떨리고 있었어요.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살아 돌아온 사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랜만이군.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지워졌던 이름이 다시 세상 위로 올라오고 있었죠.
그날 밤 죽어야 했던 이유. 달빛 아래 칼날들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주막 앞 공터에는 이미 긴장감이 극에 달해 있었죠. 군사들은 한치의 빈틈도 없이 사내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영의정이 서 있었어요. 20년 전 그날 밤과 똑같은 구도였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어린아이였고 지금은 눈빛이 완전히 바뀐 사내라는 것뿐이었죠. 영의정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이름을 말해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감춰지지 않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사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자신을 겨누고 있는 칼들, 숨죽인 군사들, 그리고 눈앞의 영의정까지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름이라. 그걸 아직도 필요로 하는가. 그 말에 영의정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건 부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미 짐작하고 있다는 반응에 가까웠죠. 그 순간 영의정이 손을 들었어요. 잡아라. 짧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군사들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일제히 칼을 들고 사내에게 달려들었죠. 그러나 다음 순간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사내의 몸이 번쩍 움직였어요. 그 움직임은 너무도 빠르고 정확해서 눈으로 쫓기조차 어려웠죠. 첫 번째로 달려든 군사의 칼을 비틀어 피하고 손목을 꺾어 단숨에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동작은 망설임이 없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군사들이 차례로 쓰러졌어요. 그의 움직임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몸에 새겨진 기억처럼 자연스러웠고 왕실 호위 무술 특유의 흐름이 그대로 살아있었죠. 그 모습을 본 영의정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 동작, 그건 절대 일반인이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왕자의 호위무관들에게만 전수되던 극히 제한된 무술이었죠. 사내는 말없이 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동작 하나하나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영의정의 머릿속에 20년 전의 기억이 번쩍 떠올랐어요.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어요. 어린 왕자는 침전 안에서 떨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이미 일이 시작되고 있었죠. 왕을 둘러싼 권력 다툼,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왕자. 그 아이가 살아있는 한 누군가는 반드시 밀려나야 했어요. 그날 밤 영의정은 선택을 했어요. 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지키는 선택을요. 저나 이 아이를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의 말에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곧 허락이었죠. 그리고 영의정은 직접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린 왕자는 울고 있었어요. 왜 이러는 것이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단지 믿고 있었죠. 자신을 지켜줄 어른들이 있을 거라고요. 영의정은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그건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이것이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칼을 들었어요. 그때 밖에서 갑자기 불이 번졌어요. 혼란이 생겼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그리고 그 틈에서 왕자는 사라졌어요. 피만 남긴 채로요. 그날 모두는 왕자가 죽었다고 믿었어요. 아니, 그렇게 믿기로 했죠. 그 기억이 끝나는 순간 현재로 돌아왔어요. 눈앞에는 그때 죽었어야 할 아이가 살아서 서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군사가 쓰러졌어요. 사내는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영의정을 바라봤어요. 왜 죽이지 못했을까? 그 한마디에 영의정의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건 질문이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죠.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의 말이었어요.
영의정은 이를 악물었어요. 내가 살아있을 리 없다. 그러자 사내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군사들이 다시 칼을 들었지만 아무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살아있으면 안 되는가.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사내는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어요. 나를 죽인 건 당신이었지. 그 순간 모든 군사들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영의정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지금 눈앞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를 살려낸 사람. 칼부림이 멈춘 자리에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한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이어지던 격렬한 싸움의 흔적이 바닥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죠. 군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났어요.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단순히 강한 상대를 마주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존재가 알고 있어서는 안 될 과거를 알고 있다는 공포였죠. 사내는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하지만 그의 호흡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요. 영의정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말도 안 된다. 그는 중얼거렸어요. 그날 분명히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역시 알고 있었죠. 그날의 진실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확인했다고 믿어버린 선택이었다는 거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그쪽으로 향했어요.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허리가 굽은 나이 지긋한 궁녀였어요. 옷차림은 허름했지만 그 걸음에는 묘한 기품이 남아 있었죠. 그녀를 본 순간 영의정의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너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궁녀는 담담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죽은 줄 아셨겠지요. 그래야 편하셨을 테니까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사내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는 그 궁녀를 바라보며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당신은. 궁녀는 천천히 사내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전하. 그 한마디에 공기가 완전히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군사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전하라고? 설마. 영의정은 이를 악물었어요. 입 닥쳐라. 그의 외침이 울려 퍼졌지만 이미 늦은 뒤였어요. 궁녀는 눈물을 참고 말했어요. 그날 밤 기억나십니까?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궁녀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피냄새 불길 그리고 저를 붙잡고 울던 그 손. 그 순간 사내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쩍 스쳤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따뜻한 품이었죠. 그리고 그 목소리. 전하 절대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그 기억이 지금의 목소리와 겹쳐졌어요. 사내의 숨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어요. 당신이었군. 궁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그날 전하를 데리고 나간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 말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어요. 영의정의 눈이 새빨갛게 변했어요. 거짓말이다. 그날 그 아이는 죽었다. 궁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죽은 건 다른 아이였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군사들조차 숨을 삼켰어요. 궁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어요.
그날 밤 이미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전화를 없애기 위한 계획이요.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다른 아이를 대신 눕혔습니다. 사내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 아이는, 궁녀는 고개를 떨궜어요. 고아였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아이였지요. 그 말은 너무도 잔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현실적인 선택이었죠. 그 아이를 전하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저는 전하를 안고 불길 속을 빠져나왔습니다. 사내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 지금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었죠. 궁녀는 고개를 들어 영의정을 바라봤어요. 당신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었다고 믿고 싶었을 뿐이겠지요. 영의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건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었어요. 그때 사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왜 살렸지? 궁녀의 눈이 흔들렸어요. 왜 나를 살렸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어요. 궁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전하는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사내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그는 단순히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돌아온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끝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6. 돌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누구 하나 쉽게 입을 열지 못한 채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절대로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내, 아니, 이제는 왕자라 불려야 할 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어요. 그의 시선은 바닥 어딘가를 향해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주 먼 과거를 보고 있는 듯 했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정체를 모른 채 살아왔어요. 이름도 과거도 이유도 없이 그저 살아남기 위해 버텨왔던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이 뒤집혀 버렸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죽어야 했는지, 누가 그 일을 벌였는지까지 그 사실들이 한꺼번에 그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어요. 궁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하.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금 이 순간 어떤 말도 가볍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왕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영의정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그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쫓기듯이 살았고, 이유 없이 사람을 믿지 못했고, 내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죠.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영의정을 똑바로 향했어요. 왜 나를 죽이려 했는지. 그 한마디에 공기가 다시 긴장으로 조여들었어요. 영의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죠. 왕자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군사들이 움찔했지만 누구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권력 때문이었겠지요.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편했을 테니까요.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어요. 사실을 확인하는 말이었죠. 영의정의 손이 꽉 쥐어졌어요. 그건 나라를 위한 선택이었다.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없애는 것으로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 그 말에 왕자가 피식 웃었어요. 나라라. 그 웃음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당신이 지키려 했던 건 나라가 아니라 자리였겠지요. 순간 영의정의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왕자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제는 묻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하게 울렸어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었죠. 궁녀는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전하께서 돌아가셔야 할 곳은 하나뿐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궁궐 쪽을 향했어요. 전하의 자리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왕자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망설임이 사라지고 대신 결심이 자리 잡았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겠군. 짧은 말이었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어요.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숨지도 않을 거였죠. 이제는 되찾으러 갈 차례였어요. 그때였어요. 영의정이 낮게 웃었어요. 돌아가겠다고? 그의 눈에는 다시 냉기가 돌고 있었어요. 궁이 어떤 곳인지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군. 그는 손을 들었어요. 군사들이 다시 긴장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순간 왕자가 먼저 움직였어요. 아주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눈 깜짝할 사이에 거리를 좁히고 영의정의 바로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의 목에 칼끝이 닿았어요. 모든 움직임이 멈췄어요. 군사들조차 숨을 쉬지 못했어요. 왕자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낮게 말했어요. 지금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는 칼을 살짝 거두었어요. 그렇게 하면 너무 쉬워지겠지요. 영의정의 눈이 흔들렸어요. 왕자는 뒤로 물러나며 말했어요. 나는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군사들을 스쳐 지나갔어요.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할 겁니다. 그 말은 선언이었어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그날 밤 이후 한양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숨겨졌던 이름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고 잊혔던 진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권력을 쥐고 있던 자들이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죠. 7. 궁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궁궐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종이 울리고 대신들이 조회에 나서고 내관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무언가가 시작됐다는 걸요. 전날 밤의 일은 철저히 입단속이 내려졌어요. 주막에서 벌어진 일, 정체불명의 사내, 그리고 영의정이 직접 나섰다는 사실까지 그 모든 것은 공식적으로는 없던 일이 되었죠. 하지만 소문은 막을 수 없었어요. 그가 돌아왔다더라. 죽은 줄 알았던 그 왕자가. 작은 속삭임들이 궁 안을 떠돌기 시작했어요. 특히 오래된 궁인들 사이에서는 그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어딘가 모를 기대가 함께 섞여 있었어요. 그 시각 대전 안. 지금의 왕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영의정이 무릎을 꿇고 있었죠. 확인했느냐? 왕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영의정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예, 전하. 그 사내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왕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의자 끝을 꽉 잡고 있었죠. 가능성?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확인이 아니라 그 말에는 분명한 불쾌함이 담겨 있었어요. 영의정은 고개를 더 숙였어요. 20년 전의 기록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그의 무술, 기억, 그리고 그를 알아본 자들까지 고려하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적이 길게 이어졌죠. 그리고 왜 살아있는 것이냐? 그 한마디가 떨어졌어요. 그건 질문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죠. 영의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왕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 아이는 죽었어야 했다. 그 말은 너무도 담담했어요. 마치 이미 결정된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것처럼요.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 실수했다는 뜻이다. 그 시선이 영의정을 향했어요. 그 순간 영의정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저는 됐다. 왕이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실수하지 마라. 그 말은 곧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이었어요. 한편 같은 시각, 궁의 한쪽 오래된 정각 안,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그곳에 한 인물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중년의 남자였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관리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어요. 깊고 오래된 무언가를 품고 있는 눈이었죠. 그의 이름은 조용히 잊혀진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20년 전 왕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던 사람이었죠. 그는 창문 너머로 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어요. 돌아오셨군요. 그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스쳤어요. 이제야 시작입니다. 그는 돌아섰어요. 그리고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물건 하나를 꺼냈어요. 작은 옥패였어요. 왕실의 상징이 새겨진 단 하나뿐인 물건이었죠. 그는 그것을 손에 쥐며 말했어요. 전하께서 필요하실 겁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물건을 숨겼어요. 문이 열리고 군사 하나가 들어왔어요. 명입니다. 궁 밖에서 움직이는 자들을 전부 조사하라 하셨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군사가 나가고 문이 닫혔어요. 잠시 후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시간이 없다. 그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같은 시각, 궁 밖 한양 외곽, 왕자는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궁녀가 있었죠. 궁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위험해집니다. 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셔야 합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예, 짧은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이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는 천천히 궁 쪽을 바라봤어요. 높은 담장,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권력. 20년 전 자신을 죽이려 했던 곳, 그리고 자신이 있어야 했던 자리. 왕자는 한 걸음 내디뎠어요.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선언보다도 무거웠어요. 그리고 그 순간 궁 안과 방 모든 곳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그를 막으려 움직이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더 큰 진실 하나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날의 증거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다시 내려앉았어요. 궁궐은 낮보다 더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감춰진 움직임들이 더 많았죠. 횃불이 일정한 간격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순찰을 도는 군사들의 발걸음이
규칙적으로 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틈 사이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그림자 하나가 있었어요. 왕자였어요. 그는 검은 옷으로 몸을 가린 채 궁의 담을 넘어 들어왔어요. 그 움직임은 20년 전 이곳에서 살았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아니, 실제로 그랬죠. 그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궁녀는 담 밖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하. 그녀의 목소리는 닿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왕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결심은 끝났으니까요. 그는 어둠 속을 따라 빠르게 이동했어요. 순찰의 간격, 경비의 허점, 숨을 곳까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정확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오래된 정각 앞에 멈춰 섰어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곳. 20년 전 사건 이후 아무도 찾지 않는 장소였죠. 왕자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여기군. 그가 문을 밀어 열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아주 작게 울렸어요. 안은 어둡고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버려진 공간은 아니었어요. 누군가 가끔씩은 드나든 흔적이 있었죠. 그때 늦으셨습니다.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왕자는 순간 몸을 돌렸어요. 하지만 칼을 꺼내기 직전에 멈췄어요. 그곳에는 낮에 언급되었던 그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왕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인물.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전하를 다시 뵙습니다. 그 한마디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어요. 살아계실 거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왕자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당신은?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전하의 서고를 관리하던 자입니다. 그날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 말에 왕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그 질문은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어요. 남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정각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왕자는 말없이 따라갔어요. 남자는 벽 한쪽에 멈춰 섰어요.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벽이었지만 그는 특정한 부분을 눌렀어요. 그 순간 벽이 아주 조용히 열렸어요.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어요. 왕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이건, 남자는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20년 전 지워지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상자와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분명히 보존되어 있었죠. 왕자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리고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그건 그날 밤의 기록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누군가 남겨둔 진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남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왕자 제거 계획, 참여한 인물들, 그리고 잠시 멈췄어요. 그 명을 내린 사람까지. 왕자의 눈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죠. 영의정 혼자가 아니었군.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그리고 그는 마지막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하나의 물건이 있었어요. 왕자가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은 듯 멈췄어요. 그건 왕자의 옥패였어요. 왕실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단 하나의 물건. 그리고 동시에 그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죠. 남자가 말했다.
전하께서 돌아오실 날을 위해 지키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천천히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모든 것이 지금 이 작은 물건 하나에 담겨 있었죠. 그때 밖에서 갑자기 소란이 들려왔어요. 이쪽이다.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 군사들의 목소리였어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벌써 들켰군요. 왕자는 옥패를 꽉 쥐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상관없습니다. 짧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죠. 이제 그는 도망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요. 문 밖에서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어요. 어둠 속 멀리서 누군가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어요. 역시 살아있었군. 그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한 기색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야 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 그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또 하나의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이제는 숨지 않겠습니다. 정각 밖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횃불이 사방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군사들의 발소리가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죠. 밤의 고요함은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였어요. 문을 포위하라. 한 명도 놓치지 마라. 명령이 연달아 떨어졌어요. 왕자는 조용히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옥패가 쥐어져 있었고 눈빛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죠. 더 이상 숨으려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남자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전하, 뒤쪽에 통로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지만 왕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의 시선이 문을 향했어요. 20년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그가 문을 열었어요. 순간 수십 개의 칼끝이 동시에 그를 향했어요. 군사들은 일제히 긴장한 채 외쳤어요. 멈춰라. 하지만 그 순간 왕자가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그 움직임 하나에 군사들의 발이 멈췄어요. 그의 존재 자체가 이상하게도 쉽게 다가설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죠. 그때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이군. 군사들이 길을 열었어요. 그 사이로 영의정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줄은 몰랐군. 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옥패를 들어 보였어요. 그 순간 공기가 완전히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군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퍼졌어요. 저건 왕실에 누군가는 무릎을 꿇을 뻔했어요. 그만큼 그 상징은 절대적인 것이었죠. 왕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확인하고 싶다 하셨지요. 그의 시선이 영의정을 향했어요.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영의정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기 때문이었죠. 그때 뒤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렸어요. 그걸로는 부족하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군사들이 다시 길을 열었어요. 그리고 왕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어요. 모두가 동시에 무릎을 꿇었어요. 전하. 하지만 왕자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20년 전, 한 사람은 죽이라고 명령했고, 한 사람은 죽어야 했던 아이였죠. 왕은 천천히 말했다.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려면 그것 하나로는 부족하다. 그 말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여기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왕자는 아주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은 예상했다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옥패가 아니었어요. 문서였죠. 그럼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가 문서를 펼쳤어요. 그 안에는 20년 전 왕자 제거 계획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참여한 인물들, 실행 과정, 그리고 마지막 줄, 왕의 제가. 그 글자가 횃불 아래에서 또렷하게 드러났어요. 순간 궁 전체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어요. 군사들조차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왕의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그걸 어디서?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이미 상황은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으니까요. 왕자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이제 충분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숨길 생각이 없는 사람이 가진 힘이 담겨 있었어요. 영의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왕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군사들 사이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 명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또 한 명. 그리고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확신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했어요. 눈앞에 있는 사람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것. 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상황이 무너지고 있었죠. 그때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기묘한 웃음이었어요. 모두가 놀라 그쪽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한 인물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기다려온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는 천천히 손뼉을 쳤어요. 역시 여기까지는 와야지. 왕자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누구지? 그 남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든 사람이라고 해두지.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10. 그날 밤 진짜 죽어야 했던 사람. 궁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왕, 영의정, 군사들, 그리고 무릎을 꿇은 사람들까지 모두의 시선이 단 한 사람에게 향해 있었죠.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그 남자. 그는 전혀 서두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순간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걸어 나왔죠. 이렇게까지 판을 키울 줄은 몰랐는데 그의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왕자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정체를 밝혀라.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어요. 남자는 피식 웃었어요. 아직도 모르겠나?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20년 전 그날 밤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이 누군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영의정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설마. 그의 입에서 낮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너였나?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기억하는군.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횃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어요. 그 순간 몇몇 늙은 신하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믿고 싶었겠지. 남자가 말을 끊었어요. 그래야 편했을 테니까. 그의 시선이 왕을 향했어요. 전하께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의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너는 분명히 그날, 남자는 웃었어요. 죽었어야 했죠. 그 말은 이상하게 들렸어요. 마치 자신이 죽었어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처럼요. 왕자의 눈이 흔들렸어요. 무슨 말이지? 남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날 밤, 원래 죽어야 했던 사람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왕자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왕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뭐라고? 남자는 조용히 웃었어요. 당신은 그저 이용당했을 뿐입니다. 그 말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전제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영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그날의 계획은?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왕자를 죽이는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건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였죠. 그의 시선이 천천히 왕을 향했어요. 진짜 목표는 왕이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궁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퍼졌어요. 왕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헛소리다. 그는 외쳤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날 밤 왕자에게 모든 시선을 쏠리게 만든 이유. 그리고 그 틈에 그는 손을 들어 올렸어요. 왕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정적? 그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왕자는 숨을 삼켰어요. 그럼 나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끼였죠.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어요. 왕자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믿어왔던 자신의 죽음이 사실은 전혀 다른 이유였다는 것. 그는 낮게 물었어요. 그걸 누가 계획했지? 남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중요합니까?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왕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아니다. 그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어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그 말은 분명했어요. 남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듭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왕과 영의정을 번갈아 봤어요. 당신들은 자신들이 판을 움직인다고 생각했겠지만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이용당한 겁니다. 그 말에 영의정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왕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왕자가 물었어요. 그럼 너는 뭐지? 남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살아남은 자. 그리고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마무리를 지으러 온 사람. 그 순간 궁 안의 긴장감이 극한으로 치달았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모든 관계가 뒤집혔어요. 그리고 누가 적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죠. 왕자는 조용히 칼을 들었어요. 이제 싸움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진실이 아니라 결말이었죠. 10일. 누가 살아남을 자격이 있는가? 궁 안의 공기가 숨막힐 듯 무거워졌어요. 누구 하나 먼저 움직이지 못한 채 팽팽한 긴장만이 흐르고 있었죠. 왕자, 왕, 영의정, 그리고 정체를 드러낸 남자. 네 사람의 시선이 서로 얽혀 있었어요. 그 누구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죠. 왕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하게 울렸어요. 남자는 가볍게 웃었어요. 그래야 하지 않겠나? 20년이나 끌어온 이야기니까. 왕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날 밤 왕을 죽이려 했다고 했지.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 하지만 실패했지.
그는 왕을 힐끗 바라봤어요. 대신 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고 왕자의 손에 쥔 칼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하려는 거지? 남자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선택을 보려 한다. 그 말은 뜻밖이었어요. 왕자가 눈을 좁혔어요. 선택?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의 시선이 왕자를 향했어요. 당신이 무엇을 선택할지. 그 말에 왕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복수인가? 아니면 그는 아주 천천히 웃었어요. 왕이 되는 것인가? 그 질문은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었죠. 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왕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어요. 더 이상 듣고 있을 필요 없다. 그의 목소리는 분명히 떨리고 있었지만 억지로 버티고 있었어요. 저자를 당장 베어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군사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칼을 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단순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진짜 왕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왕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왜 움직이지 않는 것이냐? 그의 외침이 울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어요. 그때 영의정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전하, 그가 왕을 불렀어요. 왕이 그를 돌아봤어요. 지금이라도 멈추셔야 합니다. 그 말은 예상 밖이었어요. 왕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무슨 소리냐? 영의정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20년 전,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권력을 지켰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영의정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왕자가 아니라 왕자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전하, 그 한마디에 궁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왕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이제라도 바로잡게 해주십시오. 그건 완전한 인정이었어요. 왕은 그 광경을 보며 몸을 떨었어요. 배신이다. 그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모두 나를 배신하는 것이냐? 그 순간 남자가 웃었어요. 이제야 재미있어지는군. 그의 시선이 왕자를 향했어요. 자, 이제 선택해라. 저자를 죽이고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모든 것을 부수고 끝낼 것인가? 침묵. 아주 긴 침묵이 흘렀어요. 모든 시선이 왕자에게 향했어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움직였어요. 칼을 든 채 왕을 향해 걸어갔어요. 왕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어요. 오지 마라. 나는 왕이다. 하지만 왕자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앞에 섰어요. 칼끝이 왕의 목 바로 앞에서 멈췄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왕자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어요. 20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었어요. 선언이었죠. 그리고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제 단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12. 왕이 되지 않은 왕자. 궁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했어요. 수십 명의 시선이 한 점에 모여 있었죠.
왕자의 칼끝은 여전히 왕의 목 바로 앞에서 멈춰 있었어요. 단 한 번만 움직이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거리였죠. 왕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그만두어라.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주겠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늦은 선택이었죠. 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20년 전 자신을 죽이기로 선택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사람, 그 대비가 너무도 선명했어요. 잠시 후 왕자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어요. 당신처럼 되기 위해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칼날보다 더 깊게 박혔어요. 왕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때 왕자가 천천히 칼을 거두었어요.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삼켰어요. 전하, 영의정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왕자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어요. 그리고 말했다. 죽이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자비가 아니었어요. 20년을 살아온 사람이 내린 결론이었죠. 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살았다는 안도감과 무너지는 권력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요. 그때 남자가 천천히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 그 선택 역시 예상 밖이군.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흥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더 재미있다. 왕자의 시선이 그를 향했어요. 이제 끝이다. 남자는 고개를 기울였어요. 끝? 그는 피식 웃었어요. 아니, 이건 시작이지. 그 말과 동시에 그의 손이 움직였어요. 숨겨두었던 칼이 번쩍이며 왕자를 향해 날아갔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너무 빨랐어요. 하지만 더 빠른 움직임이 있었어요. 영의정이었어요. 그는 몸을 던졌어요. 칼이 그의 가슴을 꿰뚫었어요. 컥! 그의 몸이 그대로 무너졌어요. 영의정, 군사들의 외침이 울렸어요. 왕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는 즉시 남자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짧은 충돌, 단 한 번의 교차, 그리고 남자의 몸이 멈췄어요. 그의 가슴에 왕자의 칼이 깊게 박혀 있었어요. 남자의 입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는 웃고 있었어요. 이거면 충분하다. 그는 힘겹게 말했다. 판은 완성됐으니까. 그의 몸이 천천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움직이지 않게 되었죠. 정적?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왕자는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봤어요. 영의정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의 숨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왕자가 다가갔어요. 왜? 짧은 질문이었어요. 영의정은 희미하게 웃었어요. 이제야 조금은 갚은 것 같아서요. 그의 눈이 천천히 감기고 있었어요. 전하, 부디 같은 선택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의 숨이 멈췄어요. 긴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졌어요. 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때 주변의 군사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전하, 명령을. 그들은 더 이상 누구를 왕으로 봐야 할지 묻고 있었어요. 왕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궁 전체를 바라봤어요. 20년 전 자신을 죽이려 했던 곳, 그리고 자신이 돌아온 곳.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나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궁 전체가 흔들렸어요. 전하, 놀란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어요. 왕자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왕이 되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이 희생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담담했어요. 그리고 그 끝이 이것입니다. 그는 돌아섰어요. 나는 이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도망이 아니었어요. 선택이었죠.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막을 수 없었죠. 그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왕이 되지 않기로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궁은 크게 변했어요.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났고 권력은 다시 재편되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왕자는 어디로 갔을까? 왜 왕이 되지 않았을까? 아무도 정확한 답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그는 왕자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20년의 비극을 끝낸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도요.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 하지만 끝내 왕이 되지 않았던 사람. 그 선택이 20년의 비극을 끝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내려놓음이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